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번 정류소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초록일동 장애인은 본인의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불편함보다 다음 정류소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풀어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울 경기도로가 강원대로 충청권과 전라권 등에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5mm, 수도권과 서해 5도와 강원 영서, 충청권과 전북에도 5mm 안팎의 비가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이번 정류소 다소 높게 출발해서 국회선고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다음 13도, 정류소는 광주와 대구 국회동 7도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불고 평균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김포방면에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1, 2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교에서는 기흥간 4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사고 있고 양화대교 난단에서 가양리 난단까지 전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슬슬 나가볼까? 라디오 생생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예, 저는 94.5 슬기로운 이번 라디오 잘 정류소는 듣고 있습니다. 국회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미술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기록적인 11월 폭설로 쌓인 눈에 공장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한결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기도 시설 피해만 5천 건을 넘었는데 복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제 모양을 잃고 풀썩 내려앉은 지붕 위에 눈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650제곱미터에 이르는 이번 정류소는 미술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센트란 백화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둥은 뽑힐 듯 쓰러지고 철근은 꺾였습니다. 무너진 천장 위로 쏠린 눈이 아직 녹지 못한 채 쌓여 있는데요. 장비 역시 전혀 치우지 못해 사고 당시 그대로 있습니다. 붕괴 직전에 작업자가 밖으로 뛰쳐나와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복구가 문제입니다. 잔해를 치우고 건물을 다시 올리려면 좋기 두 달은 걸려 생산 계획에 차질이 많습니다. 견적 받으니까 1억 달라고 하더라고요. 2년 3년이 안 됐는데 똑같이 쓰려면 뭐 이번 정류소는 센트란 백화점입니다. 10km 다음 정류소는 시계탑 공장입니다. 회사를 보관하는 가설 건축물이 서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철거는 마쳤지만 역시 또 폭겨진 갈길이 넘습니다. 인명사고가 안 난 걸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사업 시작 1년 만에 맞닥뜨린 재해의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1년 넘어서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인근 공장 대표 이번 정류소는 갑자기 시계탑 하늘이 관장입니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다음 정류소는 시계탑 7년 만에 폭설로 삼거리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집계된 시설 피해만 5,400여 건에 달합니다.
신고가 계속 늘면서 행정안전부도 복구대책 지원본부를 꾸리고 특별재난지역 점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입니다. 특히 일본 주민 토끼를 먹는 무서운 집설이었던 탓에 이번 정류소는 시계탑 근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팔슨 터미널 입구입니다. 기록적인 11월 이번 정류소는 팔슨 터미널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팔슨 터미널 GSK택스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팔슨 터미널 GSK택스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버스 팔슨 터미널 해달라는 사고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 등의 과실이 사고에 작용했는지가 결과를 가리킵니다. 지난 2014년 폭설이 덮치는 공장 건물이 무너져서 인명이 숨지고 몇십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시공사와 건축사 등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들이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를 발급받고 일부 구조물을 아예 이번 정류소는 부실 버스 시공으로 팔슨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터미널입니다. 드러났습니다. 다음 정류소는 팔슨 만약 터미널 사고가 입구입니다. 시작되어 예견되는 사고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인 정도 배상이 가능한 전망입니다. 대비가 지난 시기에 지체되었거나 관련된 신고가 통일지점에서 계속 정대 접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신고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폭설을 법원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고, 즉 자연재해로 판단한 경우도 많은 만큼 배상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한 과실 입증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에서도 세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연휴 서부 지역 일대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로와 공공교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주 등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자기 기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팔슨 터미널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시계탑 근거리입니다. 도로엔 눈이 가득 쌓여 차선은커녕 어디까지가 차도인지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시계탑 근거리입니다. 다음 미국 정류소는 일리노이에서 펜실베이니아까지 이어지는 사거리입니다. 고속도로 I-99 역시 폭설로 폐쇄된 상황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 일대에 폭설 경보가 내려지고 뉴욕주에는 비상사태가, 펜실베이니아주에는 재난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어제도 4시간 동안 눈을 치렀는데 오늘도 1시간을 밖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민입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현지 시간 30일 이리오 남부연안과 온타리오호 동부연안 지역에 대설 경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2일까지 최고 120cm의 눈이 쌓이고 오하이오주 일부 지역엔 3일까지 적설량이 150cm에 이번 달할 수 있다고 정류소는 시계탑 예보했습니다. 사거리입니다. 이리오, 다음 온타리오호 정류소는 등 5대5 시계탑 연안은 차가운 사거리입니다. 기류가 호수 위를 지나며 눈구름을 만드는 호수 효과로 강수위를 동반한 폭설이 가져내리는 지역입니다. 눈 호수이 몰아치는 상황과 비슷한 조건이 될 겁니다. 블리자드는 아니지만 바람이 강해지면 때때로 시속 30마일이 이상으로 불게 될 거고 그땐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펜실베니아 1위 가운데 펜실베이니아주 행정 경찰은 책임자입니다. 하루 동안 2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통당국은 이번 폭설로 일부 이번 지역은 매우 정류소는 위험하다며 시계탑 차량 운행을 사거리입니다.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정류소는 폭설과 시계탑 함께 광장입니다. 기상청은 북극에서 불어온 찬 공기로 기온까지 급격히 떨어졌다며 노스다코타 지역에 한파 경보를 내리고 추위는 동부로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찬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야당 간의 의견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건 다수당의 한포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민주당의 책임이 돌아갈 거라고 강조하고 여당 주장대로 야당이 단독 감액안부터 철회해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민경 기자가 이번 정류소는 시계탑 광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샌프란 백화점입니다. 굽히지 않자 대통령실은 야당이 입법 폭주에 이어 예산 이번 정류소는 샌프란 백화점입니다. 특히 수사 다음 정류소는 미술관입니다.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삭감하고 사실상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입니다. 국가의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대로 보면 총선정부 출범 후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려워지는 우려했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설명이 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감액에 의의가 있으면 추경을 편성하란 야당 주장에 이 정도 사유가 있으면 내년 예산안을 최대한 넣는 게 합리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내년 초 추경을 편성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의 재정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적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두고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번 야당과 정유소는 협의하면 된다고 국회동 말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 정유소는 국회 항구입니다. 2025 경주 에이펙 지원 등 해당을 논의하며 정부가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놔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이 지사가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지 않느냐고 하자 이 대표는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길이 없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도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친마마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은 여당이 감액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 추경안을 편성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획대로 이번 주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추가했지만 감사원의 동의 의견서가 인정한 감사 계획과 잘잘못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이 여야 3대3 구도로 바뀌게 돼 주요 사항을 결정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수시로 압박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유리한 감사만하고 유리한 내용은 국회 불감하셨다는 겁니다. 항구입니다. 다음 정유소는 리도파 아파트입니다. 모르겠지만 제가 법사위원장이든 안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감사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음 정유소는 그러면 레이서즈 감사원장에 따라 아파트입니다. 재직을 오래 한 감사위원 순으로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은석 감사위원이 먼저 맡고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 중순 퇴임하면 김인회 의원이 이어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습니다. 감사원장 공백은 감사 이번 계획과 정유소는 처분 등을 레이서즈 감사위원회 아파트입니다. 다음 의결 정유소는 구도에도 영향을 초록공원입니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는 과반 찬성으로 감사 보고서를 의결합니다. 최재해 원장이 빠지게 되면 남은 6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쪽 인사 3명에 문재인 정부 쪽 인사 3명이 포진해 있는 탓에 과반 처리가 쉽지 않아 감사원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현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통계 다음 조작 정유소는 효과, 사드 정식 초록일동 배치 고의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북한 감시 초소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지난 1일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의료대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가 3주 만에 활동을 멈추게 됐습니다. 여당은 휴직이라고 표현했지만 의료계는 당정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중재차를 나타냈습니다. 김다연